동서, 저녁 같이 먹고 갈 거죠? 동선의 식사까지 준비할게요. 글쎄, 알아서 하든가. 에?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동서, 또 왜 그래요, 정말? 나한테 자꾸 반말하지 말고 예의 지켜줘요. 어김없이 제게 반말을 하는 아랫동서의 말에 저는 또 속이 뒤집혔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엄연히 제가 윗사람인데도 동서는 매번 그런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의? 네가 왜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 예의 따지려면 네가 나한테 예의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보다 10살이나 많은데 남들 앞에서 형님 소리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뭐 잘난 게 있다고? 공순이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형님질이야? 동서, 듣자니까 정말 너무하네. 왜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머니 안 계시다고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만이야? 설마 쥐새끼처럼 어머니한테 이를 생각은 아니지? 동서는 여전히 저를 비웃으며 제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성격상 시어머니께 일러 바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더 저러는 거겠죠. 동서,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은 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왔지만 동서가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굴면 나도 더는 못 참아요. 그래서 못 참으면 네가 뭐 어쩔 건데. 너 뭐 할 수나 있니? 어머니가 너만 예뻐한다고 생각해? 그래봐야 내가 아들만 낳으면 너는 찬밥 신세야. 그때 가서는 내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될 거라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동서가 대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가족 간에 좀 잘 지낼 수 없는 거예요? 동서가 아무리 나보다 10살이나 많다고 해도 엄연히 내가 윗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동서 존중하면서 존대해주고 있고 우리 서로 상호 존중하자고요. 존중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지. 내가 너 같은 어린 것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니? 게다가 대기업 다니는 내가 공순이 출신이 너를? 야, 바뀌었으면 너랑 나랑은 말도 못 섞었어. 어디 감히 무식한 어린 것이 까불어. 저는 동서가 대체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무례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동서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나이 차이도 나고 동서지간이라 마냥 편할 수는 없는 관계일지 몰라도 저는 동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 건지 저는 동서의 첫 만남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결혼 8년 차, 7살 난 딸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의 여느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남편과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저는 20대 초중반이었던 반면 제 남편은 벌써 30대였거든요. 남편과 저는 당시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만나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업한 생산직 여직원이었고 남편은 본사에서 파견 나온 관리자였죠. 게다가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아서 시작이 쉽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런 남편과 제가 만날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잘 통했던 저희들은 운명처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남편의 그런 다정함에 저도 마음을 열어갔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국 결혼에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의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길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어리다 보니 남편이 저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아직도 애기 같네. 우리 집에 이런 귀한 손님이 들어온다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우리한테 와주어서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앞으로 어머니 밑에서 많이 배우고 잘할게요.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게 달리 뭐가 있겠니? 그래도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고 말하고 그래라.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니. 이렇게까지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남편과의 나이차 때문에 시어머니와도 거리감이 느껴지면 어쩌나 고민이 많던 저였습니다. 혹시 세대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시어머니가 제 나이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결혼 전부터 여러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나뵌 어머님은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고 푸근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좋은 시어머니셨죠. 그 덕분에 저는 그 흔한 고부 갈등 한 번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가, 이것 좀 먹어봐라. 왜 이렇게 못 먹니? 엄마, 현정이 이미 많이 먹었어요. 너무 조금 먹는 것 같은데 많이 먹어야 살도 붙고 보기 좋잖니. 어머니, 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살 많이 쪘는걸요? 살이 찌기는 무슨, 내 눈에는 아직도 너무 야위어 보이는데. 엄마는 현정이만 보면 그런 말씀하시네. 엄마 눈에는 현정이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럼 괜히 나이 많은 남편한테 시집와서 고생한다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니? 너 현정이한테 잘하는 거 맞지? 괜히 현정이 고생시킬 생각 말고 웬만한 살림도 다 네가 해야 한다. 알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평소에는 오빠가 다 해줘요. 저는 별로 고생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 혹여나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고. 내가 네 편인 거 알지?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현정이 엄마인 줄 알겠네. 내가 이제 장모님이라 부르면 돼요? 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쉰소리 말고 네 처 잘 챙겨.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로 저를 챙겨주시던 어머님이셨죠. 그런 어머님은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자 너무나 기뻐하시며 저를 더더욱 챙기셨습니다. 혹시나 입덧으로 고생할까, 먹고 싶은 건 없을까 늘 궁금해하시고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달리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걱정하시고 친정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시려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가, 임신해서 힘들지?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내가 요즘 네 걱정에 잠을 못 자겠다. 어머니,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죠. 그러다 어머님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너무 제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기는 네가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지내겠니? 아이고, 뱃속 애가 엄마 좀 편하게 해줘야 할 텐데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정말. 그래도 몇 주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 제발 괜찮아져서 입도 좀 떨어지면 좋겠다. 아니, 대체 얼마나 예쁜 아이가 나오려고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킨다니. 아휴, 정말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 첫 아이라 그런지 유독 입덧이 심했던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무척 걱정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못 먹는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잠까지 설치셨죠. 남편의 걱정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10달을 꼬박 채우고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저희 딸 지민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당신 정말 큰일한 거야. 그래, 아가.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이고, 애가 애를 낳는다고 참.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니 그동안의 시름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구나. 이 녀석 할미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방긋방긋 웃는 것 좀 봐라. 너를 쏙 빼닮아서 너무나 예쁘구나. 시어머니는 첫손녀인 저희 딸을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딸이 귀했던 집안에 드디어 딸이 태어났다며 여기저기 자랑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남편 역시 딸 바보를 자처하며 좋은 아빠가 되려 노력했죠. 그렇게 다정한 남편과 좋으신 시어머니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새 식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별 걱정 없던 제 삶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 것은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보다 한 살 어린 시동생은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에 별 관심이 없는 게 형제가 비슷해서 그런 건지 좀처럼 제 짝을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형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동안 시동생은 결혼 얘기를 통 꺼내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얼른 자식 둘 다 결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제 앞에서 종종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저희 동서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바쁜 와중에 와줘서 고마워요. 형욱 씨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던 것보다도 더 미인이시네요. 형욱 씨, 어머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이고, 미인은 무슨, 나야 다 늙어서 봐줄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미인이셨을지 알겠어요. 영희 씨가 벌써부터 엄마한테 점수를 따려고 그러나 봐요. 아, 영희 씨, 여기는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에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순간 저를 훑어보는 동서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온갖 칭찬을 다 하던 사람이 저를 마주하는 순간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머, 이쪽이 형수님이시구나. 형욱 씨가 평소에 형수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형님이 결혼을 너무 잘하셨다고 부럽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러게요. 어린 와이프를 얻고 싶었나? 그런데 어떻게 형욱 씨 그 소원은 못 들어주게 됐네. 나이 많은 와이프 얻어서 어째? 내가 언제 나이 가지고 신경 썼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수님이 워낙에 착하시고 현명하셔서 그렇지. 형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거든. 아들만 둘이라 다들 엄마한테 뻣뻣하게만 굴어서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셨는데 형수님이 엄마 챙겨드리고 둘이 같이 자주 시간 보내니 그게 좋았거든. 아, 형님이 그런 성격이시구나. 그럼 저도 기분 좋게 맞이해 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히 반갑죠. 이제 영희 씨까지 들어오니 집안이 더 화목해지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영희 씨. 네, 뭐 저도 잘 부탁해요. 처음 만났던 그날에도 동서는 묘하게 저에게 적대심을 보였습니다. 둔한 남편과 시동생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저는 알게 모르게 동서의 말투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견제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어색해서 그렇게 느꼈겠거니, 동서도 그날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랬겠거니 생각하며 별일 아니라고 넘겼죠. 그런데 시동생 내외가 결혼을 하고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뒤에도 저를 대하는 게 여전히 차갑기만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결혼식 끝나고 곧바로 신행이라 많이 피곤했겠어요. 신혼여행이야 뭐 다 비슷하죠. 현정 씨도 신혼여행 바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 저도 뭐 그렇죠.
뭐 그쪽은 어리고 나는 나이 많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흔 된 새색 씨는 신혼여행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이건가? 에?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두 분이 피곤할까 봐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다녀왔으면서 나는 뭐 다르다고 걱정을 해주냐고요. 내가 언제 쓸데없는 걱정해달라 그랬나? 그런 엄한 걱정이 남한테는 무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 유의하세요. 저는 그냥 걱정과 인사치레로 가볍게 건넨 말이었는데 동서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직 안 친한 사이라 내가 동서 성격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나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어요. 동서가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저에게 호칭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동서가 제게 형님이라 부르는 게 불편해 보이는 듯했어요. 근데 이제 호칭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동서라고 부르면 되겠죠? 우리 나이 차이도 꽤 있고 서로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냥 서로 이름 부르는 게 어떨까요? 서로 이름을 부르자고요? 저희 결혼 전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동서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영희 씨 하고 불러주시면 저도 현정 씨 하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현정 씨를 너무 높여도 현정 씨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결혼 전이야 아직 식구라고 확정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넘어갔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10살이나 어는 형님이 불편한 건지 그런 동서가 저에게 서로 이름을 부르자는 제안을 하더라. 저도 10살 많은 손아래 동서가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지만 호칭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며 저희의 얘기를 들으시고는 단호하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로 이름으로 부르자니 호칭을 생략하겠다는 소리야? 아니요. 생략한다기보다 서로 불편한 걸 없애자는 거죠. 이제 한 가족인데 불편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편한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그렇지. 가족 간에도 엄연히 위아래와 호칭이 있는 건데 그걸 니들이 불편하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요. 둘째 네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 현명하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형님 동서 사이에 위아래도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불편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윗사람이고 본을 보여야 할 텐데 저는 그런 거에 영 소질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동서라는 말이 입에 붙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자고 그랬어요. 동서는 잘못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앞에서 밉보일까봐 절절매는 동서가 안쓰러웠던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동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낸 거라고 제 탓으로 돌렸죠. 아무래도 나이 많은 동서보다는 어린 제가 철없이 실수했다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니들 입장에서야 결혼하고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었으니 불편할 수야 있지만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위아래가 바로 서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호칭 문제는 바로 해야 한다. 둘째는 형님한테 꼬박꼬박 형님이라 부르고 큰애 너도 나이는 어리지만 아랫동서에게 본을 보이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상호 존중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동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예, 형님.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정리를 해주신 덕분에 저와 동서의 호칭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서로 존대를 하며 형님 동서로 대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와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대는 오래가지 않아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어요. 동서를 알게 될수록 동서가 교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은 시아버지 제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하자꾸나. 큰애는 하던 대로 준비하고 둘째는 형님 도와서 열심히 도와주거라. 알겠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형님 열심히 도와야죠. 형님, 저한테 시키실 것 있으시면 부담 없이 시키세요. 형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럼 동서는 고사리 좀 다듬어 줄래요? 나는 못 썰고 있을게요. 그래. 둘이 그렇게 정답게 나누어 하는 걸 보니 참 보기가 좋구나. 아무래도 일손이 하나 더 늘어나니 우리도 고생이 덜하겠구나. 내가 아프고서부터 큰애 혼자 제사상 준비한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늘 미안했는데 둘째 덕분에 내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고맙다, 아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인걸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은 가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있으니까 준비 금방 끝날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좀 쉬고 계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고생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늙고 병들어서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좀 누워있다가 오마. 혹시 무슨 일 있거나 일손 필요하면 불러다오. 네, 어머니, 편히 쉬고 계세요. 몇 년 전 시어머니의 건강이 부쩍 나빠진 후로 제사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하시는 어머니시라 제 손에 맡기는 걸 불편해하시고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도리어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애초에 요리 가지수도 별로 안 되고 그냥 저 혼자 하면 마음이라도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동서가 시집 와서도 저는 동서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느라 바쁜 동서까지 고생시키느니 제가 혼자 고생을 자처하는 게 낫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가 제사 소식을 듣고 월차까지 내고 왔더라고요. 나 혼자 그냥 해도 되는 건데 동서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제가 와야죠.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그럼 나 빼고 홀랑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동서가 바쁘니까 배려해 주려고 그랬죠. 이따가 퇴근하고 서방님이랑 같이 와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 혼자 예쁨 받으려고? 아주 어머니한테 점수 못 따서 안달이구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 뭐가요? 나 그냥 혼잣말 한 건데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이나 하세요, 형님. 동서는 혼잣말처럼 불평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배려해서 한 말이었는데도 제가 자기를 따돌리고 혼자 점수를 따려고 한다 생각하는지 저의 배려를 배려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이유 모를 불만을 가지던 동서는 언젠가부터 대놓고 그 불만을 털어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시어머니의 말씀에 형님 호칭을 제대로 하라고 들었으면서도 시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에서는 저에게 자꾸 반발을 하더라고요. 동서, 그거 다 끝났으면 이거 간 좀 봐줄래요? 야, 넌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뭐라고요? 아니, 누가 제사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냐고. 소금을 들이부었나. 못 먹어 주겠네, 정말. 동서,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10살이 많은데 내가 한참 어린 너한테 반말 좀 하면 안 되니? 어린 것이 언니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듣고 싶어서 그래? 아니, 서로 상호 존중하자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알겠다고 말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지금 어머니 안 계시잖아. 어머니 안 계실 때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돼? 그럼 너는 어머니도 안 계신 자리에서 형님 대접받으려고 그랬니? 기막혀서 정말. 내가 꼬박꼬박 형님 소리 해주니까 진짜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할 말이 아직 많지. 내가 그동안 네 앞에서 굽신거리느라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알아? 새파랗게 어린 게 꼴의 형님이라고 동서 하면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 진짜 역겹다고.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애초에 네가 나를 가르칠 깜냥이나 되니? 뭣도 없이 남자 물어서 애나 키우는 게. 나는 너처럼 생각 없이 사는 여자들이 딱 질색이야. 알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동서의 막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동서와 나름대로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동서는 여전히 저를 싫어했고 혐오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물어서 애나 키운다니. 동서가 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동서, 대체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동서한테 무슨 실수를 한 거라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실수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유가 뭔지 말이나 해보라고요.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나는 그냥 네가 싫고 너 같은 애랑 어울리기 싫을 뿐이야.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 어쩔 수 없이 앞에서는 가족 대접해주겠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서로 선 긋자고. 너도 사실은 그게 편한 거 아니야?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죠. 지금 나더러 어머니 앞에서만 가족인 척하고 남남으로 지내자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남들 없는 자리에서까지 너를 형님 취급해줘야 한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형님 취급받고 싶으면 형님 노릇을 제대로 하든가. 내가 어리고 못나서 형님 취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지 저를 형님 대접해주고 싶지 않다는 동서의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않는 동서 때문에 저는 고민만 커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동서는 그 후로도 식구들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존대를 쓰고 아무도 없이 저와 단둘이 남겨지기만 하면 제게 반말을 찍찍거리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무시하려 했던 저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야, 얼른 해. 어머니 오기 전에 다 해야 할 것 아니야. 또 반말이네. 그렇게 사는 것도 귀찮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나 체면 차리는 척하고 뒤에서는 반말이나 하고. 동서 그 이중성이 정말 무섭네. 그래서 안 입겁냐? 그러면 뭐 형님으로서 나를 잡돌이라도 하려고? 막무가내인 사람 상대해서 뭐 하겠어요. 나는 동서랑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그런데 아까운 4시간 쓰고 싶지 않아서. 뭐야, 이게 아주 나를 무시한다 이거야? 그러면 뭐 내가 동서랑 똑같이 반말 짓거리면서 막 나가야 속이 편하겠어? 어? 어디 나도 그렇게 해볼까? 너 이게 어디서 감히 반말을 해? 내가 너보다 10살이나 많은 거 잊었어? 반말은 동서가 먼저 했죠. 그러는 동서는 내가 형님인 거 잊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형님 대접해주라고 한 거 다 까먹었냐고요. 아, 그래. 너 지금 어머니 등이 없고 이러는구나. 어머니가 너 좀 예뻐한다고 기고만장해서 이러는 거지? 뭐라고요? 내가 언제 어머님 믿고 기고만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동서야말로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가족 간에 척지고 살아봐야 뭐가 좋다고. 나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계속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와봐야 결국 손해보는 건 동서일 텐데 정말 그걸 몰라서 이래요? 내가 협조적이건 비협조적이건 그걸 왜 네가 정해? 나는 너 같은 형님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너한테 형님 대접 못 해주겠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해보려고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동서는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끝까지 저를 형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는 건지 저는 동서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막무가내인 동서를 애써 참아주었습니다.
싸우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쳐서 동서를 곤란하게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 저녁 같이 먹고 갈 거죠? 동서네 식사까지 준비할게요. 글쎄, 알아서 하든가. 동서, 나한테 자꾸 반말하지 말고 예의 지켜줘요. 가족 간에도 예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사이의 예의는 무슨.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예의를 왜 차리니? 너는 아직도 네 주제를 몰라? 너 대학도 못 나온 게 공장에서 허드렛 일하다가 아주버니 만나서 결혼했다며. 결혼한 덕분에 신분 상승했으면 그걸로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이게 어디 나한테 형님 대접까지 받으려고 그래? 지금 말 다 했어요? 신분 상승? 내가 남편이랑 결혼한 게 어떻게 신분 상승이에요? 공순이가 나이 많은 남편 만나서 고생 모르고 살게 됐으면 신분 상승이지. 그럼 네 주제에 무슨 능력으로 이러고 살겠어? 나야 대기업 다니니까 나이가 있어도 우리 남편 만난 거지만 너는 어린 거 하나 믿고 까치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꼴불견인지 알기나 해? 그럼 동서는 지금 나이 많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 얘기가 왜 나와요? 제발 적당히 좀 해요. 동서,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공순이 주제에 어디서 형님질인지 웃기지도 않아. 애 키운다고 어머님이 예뻐해 주니까 세상이 다 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봐야 내가 아들 하나 낳으면 너는 끝이야. 그럼 너랑 네 딸은 영원히 찬밥 신세 되는 거라고. 네 딸이야. 너 닮아서 공순이나 하겠지. 동서는 저를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서 제 딸까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은 동서의 막말에 저도 정말 폭발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7살 난 저희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서 동서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작은 엄마,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민아. 똑 부러지는 딸아이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어른들 싸움에 아이가 끼어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뭐? 쪼막만한 게 어디 어른들 말한데 끼어들고 있어. 야, 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른들 앞에 싸가지 없이 하라고 가르쳤어? 그러는 작은 엄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엄마가 형님이잖아요. 할머니가 작은 엄마더러 우리 엄마한테 존댓말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작은 엄마는 맨날 우리 엄마한테 반말해요? 왜 우리 엄마한테 나쁜 말해요? 어머, 새파랗게 어린 게 아주 바득바득 기어오르네? 이런 걸 보면 딸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진짜인가 봐. 7살 날 어린애나 지 엄마는 아주 똑같네. 형님, 나한테 형님 대접 받겠다고 아등바등할 시간에 형님 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지 그래? 뭐라고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왜 어린애한테까지 난리예요?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딸을 건드리는 동서의 막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나나 괴롭히는 건 몇 번이고 참을 수 있었지만 어린 딸을 모욕하는 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착한 제 딸까지 모욕을 당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지민아,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이건 엄마랑 작은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그래, 조그만 건 좀 꺼져. 어린 게 뭘 한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야, 너는 네 엄마 닮아서 그렇게 싸가지 없는 거냐? 동서, 그만하지 못해? 어른들끼리 해결할 일을 왜 애한테 불똥을 던져? 다 큰 어른이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동서는 나보다 10살이나 많다고 맨날 나이 운운하면서 그게 나이값 제대로 하는 짓이야? 제발 나이값 좀 해. 그래야 나도 동서를 10살만한 동서 대접해주지. 지금 동서가 하는 짓은 7살 난 우리 딸보다도 못하잖아. 저도 동서를 향해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라고 뭐 할 말이 없어서 참은 줄 아는지 제가 동서의 말을 맞받아치니 동서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뭐라고? 내가 네 딸보다도 못해?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니까.
동서가 나한테 매번 반말했으니 나도 이제 반말하는 거야. 그럼 지금 동서 하는 행동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해? 정말 못났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똑바로 말을 하던가.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왜 매번 시비야? 하다 나한테 시비 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7살 조카한테까지 시비를 걸어? 그게 정말 어른이 할 행동이야? 제발 정신 차려. 마음 먹고 그러는 거 사람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것들이 지금 쌍으로 나를 무시하고. 너야말로 공순이 주제에 어디 대기업 다니는 나를 무시해. 너는 내 발톱에 때만도 못하면서 어디 형님이랍시고 그거 하나 믿고 나를 이따위로 대해? 그때 제 딸이 또 한 번 나섰습니다. 먼저 엄마 무시한 건 작은 엄마잖아요. 작은 엄마가 먼저 반말하고 우리 엄마 공순이라고 무시했잖아요. 작은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이게 근데 계속 까부네? 야, 내가 괜한 사람 무시한 줄 알아? 네 엄마가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한 거지. 뭣도 모르는 게. 우리 엄마 무시당할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도 더는 안 참을 거예요. 할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막무가내인 동서도 시어머니가 무섭기는 한 건지 딸아이가 할머니에게 이른다는 말에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일러? 야, 이러기는 뭘 일러? 작은 엄마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라고요. 야, 어린애가 벌써부터 사람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할머니가 믿으시겠니? 증거는 있고? 겨우 7살 난 어린애의 말이라고 믿음이 안 가는 건지 동서는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며 제 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린 네가 감히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시였죠. 하지만 딸아이는 지지 않고 동서에게 맞섰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반말하고 화내는 거 내가 다 찍었어요. 이거 할머니한테 보여줄 거야. 할머니가 알면 작은 엄마 혼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증거라니. 너 대체 뭘 찍었다는 거야? 동영상 찍었어요. 이거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7살 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부러진 딸아이의 대처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모를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제 고통을 이해하고 증거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상황 파악을 끝낸 동서가 제 딸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그거 줘봐. 그거 지우면 작은 엄마가 예쁜 인형 사줄게. 응? 싫어요. 이거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리 내놓지 못해? 야, 너 그거 당장 내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잠시 나가셨던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을 윽박지르는 동서를 피해 할머니 뒤로 숨었고 그 상황에 동서는 무척 당황하며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지민이 왜 이리 할미를 불러? 그새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작은 엄마 좀 혼내주세요.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작은 엄마를 왜 혼내? 할머니, 작은 엄마가 엄마한테 계속 나쁘게 했어요. 맨날 욕하고 짜증내고 할머니 없는 데서는 자꾸 반말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둘째가 뭘 어쨌다고? 아니요, 그게요, 어머니. 지민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애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희끼리 있을 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민이가 그게 싫었나 봐요. 그런 거니? 지민아, 그런 말이야? 아니에요. 저 말 믿으면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 이거 보세요. 동서의 변명에 딸아이는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저와 동서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며 저를 무시하는 모습들도 확실히 담겨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결국 동영상으로 직접 상황을 알게 되셨고 동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직접 찍었다는 동영상 증거까지 있으니 이제 와서 거짓말로 핑계를 댈 수가 없겠죠.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동서는 안절부절해하며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사실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둘째니까 정말로 나 없을 때마다 큰애한테 이랬다는 거냐? 어머니, 오해세요. 정말로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요즘 부쩍 친해져서 격없이 대해서 그런 거예요. 형님,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이제 와서 저에게 오해를 풀어달라 말하는 동서의 말이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괴롭힐 때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더니 정작 시어머니는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도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큰애한텐 떠넘기지 말고 네가 제대로 말해봐라. 이게 대체 뭐니? 네가 나 없는 사이에 정말 큰애를 이렇게 대한 거야?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아는데도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둘째 너를 잘못 알고 있었나 보구나. 네가 사리 판단할 줄 아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무서운 아이인 줄 몰랐구나.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가 지금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니? 사과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큰애 아니니? 네가 큰애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걸 보니 아직도 네 잘못을 모르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형님한테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도를 넘었네요. 앞으로는 절대 형님한테 반말하지 않을게요. 동서가 제게 사과를 건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둘째 너는 단순히 네가 반말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니? 네? 너는 큰애를 무시한 걸로 모자라서 나와 식구들 전부를 기만한 거야. 내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인 척 어린 형님한테 깍듯이 잘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런 거잖니. 네가 이렇게 무서운 아이인 줄 몰랐구나. 너에게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동서는 차가운 시어머니의 말투에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며 대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현정아, 내가 미안하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내가 상황을 잘 알고 해결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며느리 관리를 못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닌걸요. 우리 집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내 탓이 아니겠니? 이건 전부 내 탓이다. 감히 내 집에서 이런 하극상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둘째, 다시는 이런 일 용납하지 않을 거다. 알겠니? 죄송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어머니.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대체 왜 그런 거니? 나이가 그렇게 문제였어? 큰애가 너보다 어리다 해도 엄연히 먼저 시집온 형님 아니냐. 내가 아는 현정이는 너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레가 아닌데 대체 큰애가 무슨 짓을 했다고 둘째 네가 그런 거니? 이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봐라. 저도 어머니만큼이나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매번 저를 무시하면서도 동서가 솔직한 속내를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체 형님이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도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한참을 머뭇거리며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사실 형님이 정말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형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야 대체? 그냥 저도 모르게 형님한테 질투가 났나 봐요. 저는 40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가뜩이나 형옥 씨보다 제가 나이도 많은데 시집 와서 보니 먼저 결혼한 형님은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다고 그러고 제 나이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었었나 봐요. 시동생과 동서가 연상연하 커플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동서를 반대한 적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동서는 본인 나이가 많다는 게 자꾸 신경이 쓰였는지 나이로 저에게 자격지심을 가진 듯 했습니다. 제가 본인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도 결혼 경력은 더 오래되고 집안의 맏며느리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던 거죠. 내가 너 나이 많다고 한 번이라도 뭐라 한 적이 있니? 요즘 세상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늦도록 결혼 못한 건 우리 아들도 매한가지인데 대체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였다는 거야. 나는 네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걸 정말 네가 몰라서 그랬니?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것 저도 알죠. 근데 알면서도 어머님이 저보다는 형님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고 저보다 형님이랑 더 가까운 것 같아서 그게 질투가 났어요. 내가 먼저 시집 왔더라면 내가 더 사랑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나한테 너희들은 똑같이 소중해. 물론 큰애가 먼저 시집 와서 알고 지낸 시간이 많으니 큰애랑 더물없이 가까운 건 사실이겠지만 둘째 너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더더욱 큰애와 네가 잘 지내기를 바랐던 건데 너는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큰애를 괴롭혔던 거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랑 형님은 분명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형님도 나이 많은 동서 불편할 텐데도 내색 안 하고 굳은 일도 다 본인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저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 말이 다르게 나갔어요. 형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고깝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잘못인 걸 알면서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 그게 얼마나 못난 짓인지 알고 있지? 네가 큰애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애랑 너는 그냥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왜 둘 사이에 선을 두고 기싸움을 하니? 나한테는 너희 둘 다 귀한 며느리야. 그런 며느리들이 잘 지내기를 바랬던 게 내 욕심인 거니? 솔직한 동서의 고백에 시어머니는 혼을 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시했던 어머님이시니 동서지간의 사이가 멀어진 게 속상하셨겠죠. 그러자 동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형님. 형님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공순이라고 그런 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저 형님이 부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낳고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형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아이도 잘 안 생기고 아이 때문인지 어머니가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질투를 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저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요. 저는 동서의 말이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동서에게 그런 고민거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제서야 매번 아들 얘기를 하며 저를 찌려보던 동서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오해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질투를 했다니 조금 웃기기도 했고 차라리 제게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저도 동서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죠. 나는 동서가 그런 고민하는 줄도 모르고 나도 그동안 동서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몰라줘서 미안해요, 동서. 아니에요. 제가 형님한테 먼저 못되게 굴었는걸요. 나이도 한참 많으면서 나이값 못하고 형님을 괴롭혔어요. 그게 얼마나 못난 일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자격지심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제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었나 봐요. 제가 대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동서는 진심으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에 그냥 하는 거짓 사과가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동서의 사과에 저도 다쳤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동서에게 편견을 가지고 제 스스로 담을 쌓았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는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이제 정말 저를 형님으로 대우하며 깍듯이 대했거든요. 형님, 이건 제가 마무리할까요? 그럴래요? 아무래도 동서가 잘하니까 믿고 맡기게 되네요. 매번 고마워요, 동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동안 형님한테 떠넘기고 깨부려서 죄송해요. 동서가 없으면 이제 나도 힘들 것 같아요. 동서 덕분에 너무 편하네요. 그 후로 동서와 저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희 사이에 반말과 무시는 없었고 이제 진짜로 상호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된 후로 저는 동서와 가까워지기 위해 따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 실수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쩔 때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용감하다는 것도요. 결국 7살 아이의 작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요. 덕분에 이제 저희는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됐습니다. 동서와 제 사이의 골은 얕아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전하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돈독한 관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함을 알게 됐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